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앞으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몰수의 환산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에게 물질의 양이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으로 제시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물리량을 전부 몰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와 같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물리량을 전부 몰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이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내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입자수로 여러분한테 제시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몰수로 환산하거나 아니면 질량, 그램 단위의 질량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기체의 부피였다면 리터나 밀리리터의 형태로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몰수로 환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몰과 입자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자의 몰수라고 하는 거 우리 1몰 있어. 자, 1몰 있다고 한다면 그 입자의 개수, 입자의 개수를 우리 입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자의 개수는요, 단위가 개의 형태로 나오고요. 이때 1몰의 입자수라고 해서 6.02 곱하기 10의 13승계야 라고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1몰의 입자수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입자수구나 라고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몰수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어. 만약에 입자수가 주어졌어요. 입자수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개수의 형태의 단위로 주어지겠죠.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나는 뭐가 궁금해? 몰수가 궁금해. 몰 단위에서 몰수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저번에 어떻게 했어?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몰당 질량으로 나왔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개수가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해. 그러면은 그쵸, 몰당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1몰의 개수, 1몰의 입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바로 아보가드로 수였다.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로 얘를 나눠주면, 즉 6.02 곱하기 10의 13승계로 나눠주면 바로 입자의 몰수가 나온다라는 사실, 이 내용 이렇게 환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암기한다라기보다 우리 계속해서 단위의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가 나오고 몰수가 나오면 몰당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1몰의 개수가 뭔지 알고 있잖아. 그지? 그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이 나왔어. 물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13승계만큼 있는데 이거의 몰수가 궁금하대. 자, 그러면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나는 뭐가 궁금해? 나는 몰수가 궁금해. 자, 그러면은 1몰의 개수,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 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샥샥 약분되니까 이렇게 2로 약분되니까 몇입니까? 개개 약분되고 몰이 튀어나오는 거죠. 2몰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굳이 나누지 않아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니까 그거의 2배만큼 있겠네. 그러면은 이건 2몰이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요 식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쉬워요. 그죠? 자, 근데 어떤 내용까지 좀 물어보냐면 옆에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원자의 몰수 또는 전체 원자의 몰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물 분자가 얘들아 있어. 얘가 1.5몰만큼 있대. 자, 그러면 그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있을까? 자, 그 안에는 산소 원자가 몇 몰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몰수라는 관계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하자면 사실은 그 입자의 개수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그 입자의 개수를 표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입자들의 비례 논리를 아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몰수라는 관념 자체가 묶음 단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비례 논리를 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입자의 개수로 먼저 받아들이신 다음에 몰수로 다시 한번 환산해 보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와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물이 한 개 있었어. 자, 물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자,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얘가 여러분 한 개 있대요, 한 개. 자, 얘가 한 개 있어? 그럼 그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잘 대답합니다. 두 개 있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한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두 개이니까, 그죠? 자,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입니까? 요거 한 분자당 산소 원자 하나 있죠, 그죠? 한 개.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만약에 이 물 분자가 10개 있었대. 자, 얘가 10개 있었대, 10개. 10개 쭉 있는 거지, 그지? 그 안에 수소 원자 몇 개 있을까? 잘 대답해요. 당연하지. 20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20개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바로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 수가 총 몇 개? 한 분자당 수소 원자 수가 몇 개? 원자 기억나죠? 원자 수 구하는 거? 그냥 전체 개수 구하시면 돼요. 두 개잖아, 두 개. 그리고 입자, 그 분자의 개수가 몇 개? 총 10개. 그래서 2 곱하기 10 해가지고 20개야 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금방 이 계산이 된 거예요. 다시. 자, 산소 원자는 물 분자가 10개 있을 때 산소 원자 몇 개 있니? 당연히 10개죠. 왜냐면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 수가 1개. 근데 물 분자가 총 몇 개 있다고? 10개 있어서 10 해가지고 10개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만약에 입자수를 좀 늘려볼게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만큼의 물 분자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이것도 이제 여기 앞에서 했으니까 할만하겠죠.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 수가 몇 개? 2개 있는데 그 물 분자가 총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12.04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산소 같은 경우도 한 분자당 한 개 있는데 물 분자가 총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는 몰수로 한번 가볼게요. 몰수. 자, 물 분자가 1몰 있다. 즉, 보시면은 요게 1몰인 거죠, 요거. 1몰 있어.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1몰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몇 몰이 있는 거야? 한 분자당 수소 원자 수가 2개 있는데 물 분자가 1몰 있네. 그러면은 2몰 있는 거죠. 그죠? 2몰. 이렇게. 그러면은 산소 원자 수는 몇 개 있니?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 수가 1개 있는데 전체 물 분자가 1몰 있다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1몰만큼 존재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개수에서 몰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물어봤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물 분자가 1.5몰 있었어? 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는 2 곱하기 1.5몰 있겠다. 즉 3몰 있겠구나 라는 거 바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산소 원자 수는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 1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체가 1.5몰 있으니까 1.5몰 있겠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 했는데 우리 일단 이렇게 몰수로 환산했을 때의 구성 원자 수를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밑에다가 한 개만 더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전체 원자 수. 자, 전체 원자 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즉, 자,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자, 만약에 물 분자가 1개 있어? 그럼 전체 원자 수는 몇 개인 거야?
전체 원자수는 3개죠. 그죠?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 자, 그러면은 10개 있었어? 자, 그럼 전체 원자수는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자수가 3개인데 그 분자가 몇 개 있어? 총 10개 있어. 그래서 30개야 대답하면 되겠고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만약에 6.02 곱하기 10의 20 상승계로 주어졌다면 당연히 3 곱하기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자수 3개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0 3승계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전체가 1몰 있다면 전체 분자의 전체 원자수는 3몰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왜냐면 3 곱하기 전체 분자가 1몰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 전체가 1.5몰 있어? 그러면은 3 곱하기 1.5몰이야 라고 해서 4.5몰만큼 있어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성 원자의 몰수와 전체 원자의 몰수를 한번 분자의 몰수로 도출하는 과정을 배우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좀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살짝만 지워볼까요, 여기를? 자, 여기를 좀 지웁시다. 자, 여기 살짝만 지울게요, 여기. 자, 정의 써야 되니까. 따라서 구성 원자의 몰수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구성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치, 한 분자당 그 구성 원자의 몰수, 구성 원자수. 물 한 분자당 수소 원자는 2개. 이렇게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 곱하기 그 분자의 몰수를 곱해주시면 바로 구성 원자의 몰수가 나온다는 거. 굳이 사실 외우는 이런 식은 아닌데요.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전체 원자의 몰수는 역시 그냥 간단하죠.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 곱하기 뭐 하면 돼? 그 분자의 몰수 하시면 바로 전체 원자의 몰수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나와 있냐면, 자, 수소 분자가 하나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H2가 나왔어. 자, 이 친구가 1몰만큼 있었대. 1몰. 자,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가 몇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수소 원자수 어떻게 구해?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총 2개 있습니다. 그죠? 2개 있는데 그게 1몰만큼 있는 거니까 바로 2몰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물이네, 물. 자, 이번엔 물이 2몰 있어, 2몰. 자,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 어떻게 구해? 한 분자당 수소 원자가 2개 있는데 그 물 분자가 총 2몰 있대. 그러면은 4몰이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한 분자당 산소 원자 하나 있어. 하나 있는데 전체가 2몰이야 라고 해서 2몰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MgCl2라고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Mg라고 하는 친구는 금속이고요. Cl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 요거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여기 안에는 아마 얘네들이 Mg2+와 그리고 Cl- 형태로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간에 Mg2+의 몰수, 이 이온의 몰수는 요거 하나당, 요거 실험식량 하나당 Mg가 하나 있죠. 거기에다가 전체를 얘기 안 했네? 1.5몰? MgCl2가 1.5몰 있었다면은 Mg는 1 곱하기 1.5 해서 1.5몰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Cl-의 몰수는 자, CL이 몇 개? 2개 있는데 전체가 1.5몰 있어 라고 해서 3몰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 원자의 몰수 그리고 전체 원자의 몰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만약에 입자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몰수로 환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앞에 사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내용에서 다시 한번 구성 원자의 몰수와 전체 원자의 몰수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몰과 질량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의 몰수가 1몰이래요. 그럼 그 입자의 질량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입자의 화학식량의 그람 붙인 값이야 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1몰의 질량은 그냥 화학식량의 그람 붙인 값이야 라고 해서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이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앞에서 똑같이 했겠지만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질량이 주어졌어. 질량. 자, 그램 단위로 질량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입자의 몰수. 자, 몰 단위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질량이 나왔어. 그럼 그램이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따라서 1몰의 질량, 1몰당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화학식량이다. 화학식량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계속해서 한글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질량이 나왔어. 나는 몰수가 궁금해.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라고 해가지고 n분의 w는 n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 암기하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이런 식으로 아까 입자수도 중요했지만 질량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질량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있었는데 이 기체를요 8.5g만큼 준비를 했대요. 그때 이 암모니아 분자가 얼마만큼의 몰수가 들어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질량이 나왔어. 8.5g이래.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몰수가 궁금한 거야. 몰수. 따라서 얘를 뭘로? 몰당 질량으로 나눠주면 돼. 그 몰당 질량이 몇인데? 17이야 라고 해서 화학식량이 17일 때 이렇게 나눠주면은 몇 몰 나오는 겁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0.5몰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 나왔을 때는 그냥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참 끝나면 좋죠, 그죠? 근데 그 옆에 역시 마찬가지 구성 원자의 몰수와 전체 원자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조금 나눠놨죠. 자, 만약에 암모니아 좀 전에 했지만 암모니아가 17g 있었대. 자,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은 17입니다. 근데 17g 있어? 1몰의 질량만큼 있네. 그쵸? 화학식량만큼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의 분자의 몰수는 몇이 되는 거야? 그쵸? 1몰이 되는 거죠. 1몰 그냥. 그죠? 1몰이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자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한다면 구성원자 수는 지금 보니까 구성원소는 질소와 수소가 있네요. 그러면 질소 원자를 계산해 볼 거고요. 수소 원자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원자 한 분자당 질소 원자 몇 개 있나요? 한 분자당 하나 있죠. 그래서 한 개 있는데 그 전체 분자가 1몰 있네. 따라서 1 곱하기 1 해가지고 몇 몰? 1몰이야. 여기다 몰 적어주자. 해가지고 1몰만큼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한 분자당 3몰 3개 있는데 전체가 1몰이야 라고 해가지고 구성 원자의 몰수는 3몰이야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전체 원자의 몰수, 자, 요거 두 개 더해 주셔가지고 4몰 써도 되지만 한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 수가 4개죠. 따라서 4원자 분자라는 거, 4원자 분자니까 4 곱하기 뭐야? 구성 원자의 한 분자당 몰수가 1몰이니까 전체 원자의 몰수는 4몰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포도당 C6H12O6. 우리 열심히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 저거 발효시켰던 거 있죠? 발효시켜가지고 술 냄새 나가지고 에탄올 만들었던 거. 자,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의 화학식량이 180이네요. 자, 얘가 60g만큼 있었대. 그러면은 분자의 몰수는 몇인 거야? 얘를 18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나는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1몰의 질량으로 나눠야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화학식량이었으니까 그램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오겠다 해서 6, 3, 18 해가지고 3분의 1몰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3분의 1 맞죠? 6, 3, 18 맞지?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자 누구누구 있냐면요. 탄소 있고요. 그리고 수소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있네요. 이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자,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한 분자 안에 6개가 있네요. 그럼 6개가 있어. 근데 전체는 몇 몰? 3분의 1몰이야. 따라서 탄소 원자는 총, 그치, 2몰만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한 분자당 12개 있네요. 12개인데 분자 자체가 3분의 1몰 있으니까 3, 4, 12, 4몰 있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한 분자당 6개 있는데 분자가 3분의 1몰이야. 얘는 2몰만큼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전체 원자의 몰수 다 더해서 써도 되지만 우리는 전체 몇 개다? 24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총 3분의 1몰 있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8에 24 해가지고 총 8몰이야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일단은 질량을 가지고 분자의 몰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문제에서는 이 구성 원자의 몰수와 전체 원자의 몰수를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 나눠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친구와 NH3와 이 포도당의 수소 원자 수 B는 몇 대 몇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아까 지금까지는요, 우리 구성 원자의 몰수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자 수니까 우리 개수의 단위로 일단은 계산을 당연히 해야겠네요.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면은 원자수 B야. 어차피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 그렇다 보니까 개수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수소 원자수 B 자체가 사실은 원자수를 묶음 단위로 몰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몰수비랑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원자수 B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수소 원자의 몰수비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7g 안에 수소 원자가 몇 몰? 3몰만큼 있고, 그래서 3대, 그리고 포도당에는 수소 원자가 4몰만큼 있어. 4 해가지고 암모니아 대 포도당은 3대 4의 수소 원자의 몰수비로 있고, 역시 마찬가지 수소 원자수 비가 3대 4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란 말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굳이 이거를 막 열심히 한다고 개수로 다시 환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몰과 질량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예요. 조금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마지막 주제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고 기체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조금 어렵고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멘트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아무튼 간에 따라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몰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몰과 기체의 부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기체의 법칙 한 가지를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기체의 분자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같은 계속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만약에 여기 대충 이렇게 그려놓은 부피를 그냥 1리터라고 볼까요? 1리터라고 볼게요. 자, 근데 언제나 온도와 압력은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0도씨이고요. 그리고 압력은 우리 일반적으로 ATM이라는 단위를 써서 1기압, 이렇게 기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ATM이야 라고 쓰면은 1기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0도씨 1기압에 뭐 1리터라는 이 부피 속에 수소 분자가 이렇게 3개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칠게요. 자, 수소 분자는 이렇게 3개가 들어있을 수 있어. 자, 근데 봐봐. 아보가드로 법칙의 정의를 보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가 없대요. 관계없이 이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기체의 분자수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전부 싹 빼. 수소를 다 빼고
이산화탄소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은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즉, 3개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H2를 전부 다 빼고선요, CO2를 주입했어. CO2를 주입했어. 라고 한다면 1리터이고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서로 같은 상황 속에서 CO2 분자는 총 3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야. 선생님 있잖아요. CO2가 수소보다 훨씬 분자량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체의 종류의 관계가 없이 어떤 기체든 간에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언제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온도와 압력, 우리 온도라고 해서 템퍼러처, 그리고 프레저라고 해서 우리 P라고 쓰거든요, 압력은.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라고 하는 거, 볼륨, 부피는 바로 분자수에 비례해 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부피를 3배나 증가시켰다고 봅시다. 부피가 3배 증가했어? 그럼 이만한 상자가 총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3개. 그럼 그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당 1리터당 3개씩인데 이게 총 3리터라고 하니까 여기에 CO2, CO2, CO2 그리고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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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해서 총 9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부피가, 자, 분자수가 여기는 3이고요. 부피는 1리터야. 자, 내가 만약에 부피를 총 3리터로 늘려버렸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 또한 몇 개? 3배만큼 증가했으니까 분자수도 똑같이 3배 증가해서 총 9개만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보시라고요. 즉, 부피와 기체의 분자수는 언제나 비례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은 상황이라면 기체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는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어떤 입자가, 근데 그 입자는 언제나 뭐여야 되냐면 기체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기체일 때만. 그 입자의 몰수가 예를 들어 1몰이야. 그럼 그거의 그 기체, 그 입자, 기체 입자의 부피는 몇이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자,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그 입자가 1몰만큼 있을 때는 22.4리터만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1몰의 입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우리 암기했었죠. 1몰의 질량은 우리 화학식량의 그람 부침값이야 라고 하고 외웠었죠. 역시 마찬가지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1몰의 부피인 거지. 1몰의 부피입니다. 요거는 22.4리터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자,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메테인 분자가 몇 리터 있다라고 했냐면 11.2리터가 있었다고 해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자, 0도씨 1기압에서 얘가 몇 몰 있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리터가 나왔어. 이번에는 부피가 나오고 뭐가 궁금한 거냐면 자, 11.2리터라고 하는 부피가 나오고 이번엔 몰수가 또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뭘로 나누면 된다? 1몰당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리터가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올 때니까. 근데 1몰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몇이었죠? 22.4리터였다 라고 해서 나눠주면 0.5몰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몰과 이 기체의 부피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옆에 보시면 좀 연습을 좀 해볼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였대. 자, 현재는 0도씨 1기압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4리터야. 그럼 기체의 몰수는
1몰인 거죠, 1몰. 자, 근데 11.2L야? 그럼 얘의 몰수는 22.4L가 1몰이니까 11.2L는 그 비례의 값에 의해서 0.5몰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몰. 그죠? 사실 어떻게 구한 거야? 얘를 22.4L, 즉 1몰의 부피로 나눈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0.5몰 또는 2분의 1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6L는 뭐야? 또 이거의 절반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봐도 0.25몰이야, 4분의 1몰이야 보셔도 되고요. 자, 얘를 뭐 한 거야, 사실은? 22.4L로 4L, 1몰의 부피로 나눠준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22.4L 1몰의 몰수로 나눠줘도 상관없고요. 자, 이거의 몇 배입니까? 1.5배죠, 그죠? 그래서 얘는 1.5몰이야, 2분의 3몰이야 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요거 2배네, 그러니까 2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몰수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 조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수능에 나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언제나 과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멋있어서. 이름과 이런 법칙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자, 또 하나 멋있는 거 알려줄게요. 이렇게 0도씨 1기압 조건은요,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조건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STP, 그래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저 상태야 라고 불러가지고 STP 상태라고 부릅니다.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STP 상태에서는 바로 1몰의 부피가 22.4L야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멋있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몰과 기체의 부피까지 한번 알아보았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아이쿠, 요거 한번 지우고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여러분, 앞에서 영상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선생님이 원맨쇼로 아무 촬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자, 몰수의 환산 총 정리. 자, 지금까지 우리 몰과 입자수, 그리고 몰과 질량, 몰과 부피의 관계를 봤죠. 자, 그러면은 그들의 관계를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을 엑기스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으로 물질의 양이 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입자수, 질량, 부피라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몰수로 반드시 환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이렇게 환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와 같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량들을 전부 다 몰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물질의 양이 입자수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입자수를 물질의 몰수로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그쵸? 입자수를 환산해? 그러면은 몰당 질량, 몰당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요, 몰당 개수, 즉 몰당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이 몰당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아보가드로 수였죠. 1몰의 입자수, 그래갖고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두 번째, 질량이 나왔어.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그람을 약분하면서 몰수를 튀어나오게 해야 돼. 그럼 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곱하기 몰당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몰당 질량이 의미하는 건 바로 화학식량이죠. 우리 화학식량 M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가 나온다. 자, 부피 어떻습니까? 자, 부피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0도씨 1기압 조건이야.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몰당 리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데 1몰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는요 22.4L라고 여러분들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얘로 나누어주면 바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선생님 다 몰수로만 바꾸면요 얘네들을 전부 다른 형태의 물리량으로 바꾸는 방법은 몰라도 되나요?
알아야죠.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몰수를 입자수로 바꿔? 그러면은 그 반대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 그러면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피로 바꾸고 싶어 몰수를 그러면은 0도씨 1비약인 경우에 22.4리터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관계를 반드시 머리에 탑재하시고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할 때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좀 했고요. 옆에 보시면은 맨 아래에 이제 그 아보가드로 법칙과 밀도 사이 관계를 좀 분석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매년 수능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몰과 기체의 부피 내용에서 아주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밀도라는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1리터에 자, 1리터 자, 부피가 똑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튼 자, 여기에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얘가 지금 서로 같은 상황, 일정한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H2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CO2가 들어있다고 봅시다. 자, 요거 둘 다 1리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들의 밀도의 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야, 밀도비 몇 대 몇이냐? 라고 물어봐. 자, 밀도는 density라고 해서 기체의 밀도 해가지고 D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네들의 밀도의 비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일단 얘네들의 분자량은 알려줍니다. 2고요. 얘는 44야. 자,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피분의 질량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얘 같은 몰수만큼 들었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얘는 바로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체의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즉, 단위 부피 당 질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피 당 질량에서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쓴 거죠. 자, 근데 얘는요, 어떻게 또 살짝 변형할 수가 있냐면 부피는 볼륨에서 V라고 쓰고요. 질량은 웨이트인데 질량에 관한 식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자, 어떤 식이 있었냐면 질량이 주어졌을 때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왔고요. 따라서 질량이라고 하는 값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질량에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라는 식을 놔주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도와 압력이 같아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즉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요,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냐면 그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 라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값 봐봐. 부피분의 분자수. 자, 몰수와 이제 부피는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피가 2배 증가하면 그 안에 몰수 당연히 2배 증가하는 거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가 만약에 3배 증가하면 몰수 또한 3배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와 몰수는 언제나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2배 증가하면 얘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면 3배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값은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요. 따라서 기체의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한다. 즉 화학식량에 비례한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요, 기체의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체의 분자수분의 몰수, 즉 단위 부피다. 단위 부피 당 뭐라고 해야 되는가? 몰수. 단위 부피당 몰수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에서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단위 부피당 분자수 몰수는 일정하구나 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서 문제에 활용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좀 봅시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밀도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밀도는 우리 이렇게 구하겠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그럼 부피에 대한 값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 질량에 대한 값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얘네들의 몰수비는요. 자, 몰수비가 곧 뭐라고 했었냐면 부피비라고 했잖아. 부피비가 1대1이니까 몰수비도
1대1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화학식량 B는요, 주어졌어요. 2대 44라고. 아, 그럼 일단 질량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 곱해서 요거랑 요거 곱해서 44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해서 부피 1대1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밀도비야 라고 해서 1대 22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하면 된다. 자, 밀도비를 구하래? 자, 근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의 분자량 B가 뭐야? 그냥 밀도비가 되는 거야. 그지? 요거 사용해서 그래서 그냥 1대 22야 라고 바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전 이론으로 정리하셔서 문제에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으로 물질의 양이 주어졌을 때 세 가지 입자수, 그리고 질량, 그리고 기체의 부피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내용을 몰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좀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과 기체의 밀도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한층 빠르고 정확하고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풀이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화학 반응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자, 아무튼 간에 따라오세요. 어머!